여러분들 지금 이 정적분 속해법 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잘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 중간고사에서는 어차피 보진 않겠지만 기말고사에서 이거 진짜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문제 풀이의 속도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뭐 10분이 걸리느냐 진짜 한 50초가 걸리느냐의 차이 정도가 날 테니까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요 내용들은 절대로 하나도 빼먹지 말고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을 본다고 했을 때 이 정도를 모르고 들어가는 애들이 없어. 어쨌든 2등급 이상 쪽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서울권이라고 수도권이라고 봤을 때는 절대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모른 채로 들어가는 애들은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확실하게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 정적분해 속해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내가 지금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봐.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x좌표와 여기에 x좌표를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좀 전에 이 정적분에서 배운 것처럼 실제로 뭐야? 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자, 이 2차 함수를 내가 fx라고 두고 이 1차 함수를 gx라고 둔다면은 얘는 자, fx 마이너스 gx의 dx 우리 이렇게 둘 수 있겠지. 그치? 이건 다 알 수 있는 거고, 자, 언제나 얘기했지만 항상 위에서 아래 거를 빼가지고 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가 어떤 함수라고 하냐면 차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에서 얘를 뺐잖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요 점과 요 점을 알기 위해서야. 이건 뭐냐면 fx라는 녀석과 gx라는 녀석을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의 근을 구하기 위함이고, 실제로 fx랑 빼기 gx를 우리가 해준 다음에 얘를 우리가 hx라고 한다면 이 hx는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hx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치? 근데 요 hx라는 녀석은 어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두 근으로 하는 그냥 새로운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hx를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자면은 얘를, 자, 여기를 내가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한번 내가 b라고 둬볼게요. 얘를 a, 얘를 b라고 하는 실제로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 얘기야. 당연히 그 사이 어딘가에 알파라는 녀석과 그 사이 어딘가에 베타라는 녀석이 있고, 우리가 직접 구하고자 하는 넓이라는 건 뭐야? 결국 이 넓이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넓이랑 완전하게 같아지겠지. 왜냐하면 봐, 얘가 hx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hx야. 얘가 hx. 이 hx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아까 여기 있는 요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fx랑 gx가 같다라고 했을 때, 얘를 차함수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내용이야. 따라서 이 내용은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완전히 같아. 그러니까 이 함수, 자, gx랑 fx가 따로따로 있는 함수와 gx랑 fx를 같다라고 했을 때 한꺼번에 나타낸 함수, 이 hx는 완전하게 면적 자체가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생각해보면 여기 전체 면적 있지? 이 전체 면적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면적하고 완전히 동일해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면적,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정적분에서 위에서 아래 거 빼. 위에서 아래 거 빼. 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거라기보다도 얘랑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쪽으로 옮긴 새로운 함수의 정적분 값을 내가 구하려고 하면 된다. 그것과 같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곡선의 위치가, gx도 그냥 곡선의 일종이라고 봤을 때 두 곡선의 어떤 위치 관계에 따른 그 면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함수인 새로운 hx의 함수 관계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낼 수 있다.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 여기서 이제 예시를 갖고 나왔는데, 어떤 이차함수 이렇게 있고,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내가 함수 이렇게 놨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면적을 딱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몇이냐면 0이고, 여기는 몇이냐면은, 6이야. 6이라고 했을 때 어떤 X축과 수직인 Y축과 평행한 어떤 선 하나를 내가 쭉 그어가지고 싹 그어가지고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을 내가 똑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값이 몇이어야 될까 이 얘기야. 근데 결론적으로 봐봐. 얘를 내가 이차 함수를 fx라고 두고 얘를 gx라고, 이 직선을 gx라고 둔다면 얘랑 얘를 같다라고 해가지고 차 함수를 구했을 때 그때 뭐야? 0과 6이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이 되는 거겠지. 그 새로운 차 함수는.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0과 이 6일 때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녀석이겠지. 그럼 이 축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결국 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차함수라는 건 당연히 요 넓이랑 요 넓이도 어떻게 돼? 일정하게 완벽하게 동일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 K는 더 이상 뭐 구하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냥 3이에요. 그치? 그리고 여기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뭐냐? 자, 이 녀석이 직선이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을 거잖아? 이 기울기랑 동일한 기울기가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좀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저 기울기까지도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야. 우리가 정적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면적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이 속해법 공식을 알 수 있도록 할게요. 공식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할게. 자, 첫 번째 6분의 공식이자. 6분의 공식. 야, 이 말을 내가 만든 건 아니야.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여러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거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2차 함수랑 3차 함수 간의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봐봐.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그것을 적분한 3차 함수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서 2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한번 B라고 할게. 그러면은 얘를 적분한 어떤 3차 함수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3차 함수. 자, 그러면은 여기가 뭐야? 극대값이 되죠. 증가하다가 감소니까. 극대가 되고 여기가 뭐냐면은 극소가 될 거예요.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자, 이런 녀석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적분한 면적은 어떤 의미일까?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 이 적분한 면적은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면적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거리와 같습니다. 요 거리와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정확하게 좀 의미를 해석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게 나와. 어디선가 이게 특히나 그 속도 가속도에서 조금 고난이도로 나오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그거 어떻게 구해? 우리 4AK 세제곱으로 구했었잖아. 그렇게 구하면은 이 면적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증가했어. 자, 여기서까지 지금 A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자, 증가하고 있어.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봐봐.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라고 우리가 적분을 한다고 했으면은 이 녀석 2차 함수죠. 2차 함수를 적분을 한다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여기까지 하면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 전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B까지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근데 얘는 뭐야? 얘를 내가 fx라고 둔다면은, 자, 얘를 우리가 fx, dx를 했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얘를 일단 그냥 적분을 해라. 그런 다음에 얘일 때 0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거잖아. 그럼 잘 봐. 얘가 a일 때 여기를 0에, 얘가 지금 x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 면적을 구하는 함수가 결국 얘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얼마만큼 내려왔느냐라는 거는 이 면적 자체가 이만큼까지 내려온 이 거리가 감소한 면적이라는 거잖아. 이 밑에 쪽에 있는 면적. 왜냐하면은 2차 함수 같은 경우,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음수로 나오니까 이 음수로 나오는 이만큼 빠진 녀석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위로부터는 면적이 증가하잖아. 이제 플러스가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점점 더해지면서 점점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밑에 있는 면적은 이 녀석을 적분한 이 극대값에서 극소값까지의 이 거리를 결국 이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예전에 조금 이걸 이제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하기보다도 좀 과하게 다루는 경우는 실제로 어디까지 막 하면 어디에서 몇 하면은 대충 이 값이 뭐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막 가르쳐주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엔 그건 좀 과한 면이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정확한 컨셉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할 때 나는 요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려고 하는데, 요 녀석을 내가 그냥 다 우리가 계산을 해놨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계산을 해놨어.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그 공식을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6분의 공식은 어디냐면은 2차 함수에서 쓰는 겁니다. 2차 함수. 자, 6분의 공식은 2차 함수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2차 함수에서 쓴다. 2차 함수에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자,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리고 쭉 이런 식으로 나왔어. 1차 함수가 나왔어. 자, 얘를 내가 fx라고 두고 얘를 내가 최고차의 개수를 ax의 제곱 땡땡땡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 거고,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gx라고 하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내가 둔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만나는 요 아래점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요 위에 점을 내가 베타라고 한번 두어 볼게. 그랬을 때 요 넓이는 자, 공식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요 넓이는 6분의, 자, 왜 괜히 6분의 공식이 아니에요? 6분의가 나오기 때문에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렇게 되는 게 공식으로 등장합니다. 이거 공식이야, 그냥. 공식이야. 자, 여기서 근데 재밌는 건 뭐야? 기울기나 y절편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 우리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요것만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겠다 이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 얘랑 얘를 뺐잖아.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의미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은 얘는 그냥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새로운 함수 hx는 차함수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얘하고 얘만 관심을 가지면 돼.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요 넓이를 구하는 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얘 말고 얘가 이제 어떤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냐면은, 이거는 너무 그리고 사실 이거는 시험 보면은 거의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쓰게 되는 공식일 거야. 한 번 이상은.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여러분. 요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고, 얘는,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 그리고 2차 함수가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2차 함수가. 그럼 얘는 y는 a 프라임 x의 제곱 땡땡땡 이런 녀석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결국 얘의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 만나는 점을 내가 베타라고 둔다면은,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요 넓이는, 자, 얘랑 비슷합니다. 자, 6분의
6분의, 근데 얘는 지금 봐.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하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뭐가 되냐면은 A에서 마이너스 A 프라임을 하게 된 거지. 그치? 그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어. 최고차의 개수가 안 바뀌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중요한, 이 컨셉이 중요한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얘를 쓰면 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었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같다고 했을 때 그 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바뀐 상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자, A에서 빼기 A 프라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항상 절대값을 붙이세요. 절대값을 붙여.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건 얘에서 얘를 빼건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절대값을 붙이고 그 다음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세제곱인지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우린 2차 함수를 적분한 거잖아. 그치? 2차 함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세제곱 해야겠죠? 2차 함수 적분하니까 세제곱이 되는 거야. 제곱이었던 게 세제곱이 되었다. 이 머릿속으로 요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 여기다 지금 선생님이 써준 내용 요거 다 암기하고 있고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분의 공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은 자, 지금부터 아주 그냥 재밌어집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 어떤 2차 함수가 등장을 했어. 그럼 봐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기만 하다면 결국 얘가 뭐냐면 결국 얘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 거리잖아. 여기서부터 거리. 그러니까 얘 길이를 내가 L, 이 길이를 L, 이 길이를 L이라고 둔다면 봐라. 여기서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쭉 내렸을 때 요 면적. 그치?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면적,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었을 때 요 면적이 다 어떻다라는 거야? 다 같다라는 얘기야. 다 같다라는 얘기야. 봐봐. 6분의 A, 자, A 전혀 바뀌지 않죠? 베타에서 알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여기서 거리. 자, 거리가 같으면은 항상 면적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주 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쓰게 되는지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자, 5페이지 한번 볼게. 5페이지 보면은 이런 식이 나왔을 거야. 자, 여러분들한테 자, 2차 함수 이렇게 줄 거야. 자, 2차 함수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대충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요 여기까지 요 면적 구해보세요. 요거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자, 얘를 fx라고 내가 둔다면 기본적으로 얘를 내가 a, b라고 한번 했을 때 이 면적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정적분 a에서 b까지 자, fx dx.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하면 돼. 하면 돼. 전혀 문제 없어.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이냐? 왜냐하면 얘네들이 거의 정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은 자 요렇게 구해서 요 사다리꼴에서 여기 요만큼 벌려져 있는 요만큼 있지 그지? 요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가라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선생님 이게 훨씬 더 쉬워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야. 근데 내가 해보면은 내가 가르쳐준 방식이 훨씬 쉬워. 실제로 내가 오늘도 문제 풀면서 계속 이거를 활용하게 될 텐데 너희들 잘 따라오면은 이게 훨씬 쉽다라는 걸 알게 돼. 이 사다리꼴에서 빼기 뭘 해?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식일 겁니다. 여러분들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어차피 면적은 같게 나오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적을 구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녀석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다음 장.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여기 뭐야? 4분의 공식, 4분 공식. 12분 공식이야. 얘 여기서 지금 봐. 6분의 공식이니까 분명히 분모가 6이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모가 4분인 경우가 있고 분모가 12분인 경우가 있다. 자, 요것도 두 가지가 있어. 얘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은 3차 함수에서 쓰는 겁니다.
3차 함수에서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6분의 보정치 공식이 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4분의 공식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4분 공식은 뭐냐면, 어떤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변곡점 있지?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이런 경우를 의미해.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여기하고 당연히 넓이가 같겠죠? 당연히 넓이가 같습니다. 당연히 넓이가 같아. 그럴 때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감마라고 하면은 당연히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거리와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써? 완전히 같죠. 완전히 같아요. 완전히 같아. 자, 요걸 조금 더 활용을 해가지고 얘를 사선으로 해가지고 변곡점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내가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감마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알파 프라임에서 베타까지, 베타에서 감마 프라임까지 요 거리도 당연히 같습니다. 당연히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 면적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자, 이 면적의 공식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외웁시다. 4분의 여기 4분의 공식이니까. 자, 최고차의 이 fx를 이 녀석을 내가 a의 x의 세제곱 이런 녀석이라고 뒀을 때 4분의 절대값, 자,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세제곱 아니에요. 4제곱이에요. 왜냐하면은 3차 함수니까 적분하면은 4차 함수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요 길이의 4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요 길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4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중요한 거야. 여기서 여기서 헷갈리지 마. 얘는 변곡점을 지나는 때만 쓰죠. 이거야. 변곡점을 지날 때만 써야 돼. 변곡점 안 지나는데 이걸 막 쓰면 안 돼. 4분의 공식은 변곡점을 지날 때만이야. 이 변곡점을 반드시 지나는 순간에만 쓸 수 있어. 그래야지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됐죠? 자, 다음 요번에 이제 12분의 공식을 쓸게요. 12분의 공식. 실제로 여러분들 이 12분의 공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12분의 공식은, 자,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그냥 이제는 직선으로 안 하고 그냥 사선으로 그릴게. 이때 요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야. 이렇게 구했을 때. 자, 이때는 뭐냐면은, 자, 여기를 마찬가지로 여기 만나는 점을 알파, 자, 접하는 점을 알파, 만나는 점을 내가 베타라고 둔다고 한다고 얘가 fx는 a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공식입니다. 얘는 12분이라고 그랬잖아. 자, 12분의, 자, 절대값 a 마찬가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요렇게 된다는 거야. 이 넓이는 그냥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얘는 지금 변곡점을 구했을 때,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 얘들아. 이거 있잖아. 여기 하나의 면적이야. 요거 하나야. 양쪽 다 하면 이거 한다면 곱하기 2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의 면적이야. 2s의 면적이고, 얘는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12분의 a 한 다음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요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직선이 돼도 되고 사실 2차 함수가 돼도 되고 3차 함수가 돼도 상관은 없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가냐면은 접하는 게 있어야 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직선이나 어떤 녀석이 여기는 직선밖에 안 되죠. 직선이 변곡점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처럼 얘를 우리가 쓰려고 한다면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접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접하는 게.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도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 생각해보면은 얘를 적분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만나는 점하고 최고차의 개수만 지금 중요하다고 하고 있잖아. 최고차의 개수만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봐. 이 어떤 3차 함수하고 어떤 2차 함수가 만났어. 그랬을 때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났을 때 그 사이 점은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왜냐하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3차 함수랑 3차 함수가 만나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있잖아? 그치? 그 3차 함수랑 3차 함수는 거의 나오진 않을 거야.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3차 함수가 3차 함수랑 만났으면은 요 녀석이 바뀌겠죠.
최고차의 계수가 바뀌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고차의 계수가 바뀌는 것도 그때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7번이에요. 7번. 7페이지에. 7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접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직선. 지금 요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자, 얘가 만약에 요렇게 알파에서 만나고 얘 2차 함수로 이렇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야, 여기랑 여기가 접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대로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야. 접하기.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얘는 2차 함수니까 최고차의 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세 번째 문제처럼, 세 번째 그림처럼 만약에 3차 함수랑 3차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경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접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최고차의 계수가 바뀌잖아. 최고차의 계수가 바뀌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밑에하고 이 위에를 더한 느낌이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A 대신에 A-A'.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바뀐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요게 이제 12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4분의 공식 있잖아. 요거 있잖아. 요거. 그지? 요것도 여러분들 이게 직선이 아니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같으면 무조건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쭉 봐봐. 8페이지에 나와 있을 때 여기다 뭐라고 돼 있니? 등차 수열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같은 경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3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맞나, 3차 함수랑 직선이 맞나,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녀석으로 이렇게 면적이 나오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무조건 뭘 쓸 수 있다? 얘 녀석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렇게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분의 보정치 공식. 야,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게 좀 뭔 소리냐? 뭔 소리? 이건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걸 모르고 있으면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질 거야. 모른다고 해도 내가 뭐라고 하진 못하겠어.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거의 다 알아. 거의 다 알아서 그냥 좀 해야 돼. 자, 어떤 녀석이냐면 자, 2-1로 해볼게. 2-1 6분의 보정치 공식이야. 뭐냐면은 3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 함수였어요. 자, 이 3차 함수에 쓰일 때 봐봐. 이 위에 있는 4분 공식, 12분 공식 같은 경우는 어떻니? 4분이나 12분은 어떤 아주 특별한 경우야. 아주 특별한 경우. 얘랑 여기 간격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4분의 공식을 쓸 수 있고 하나에서 접하는 경우에 12분 공식을 쓸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야. 자, 3차 함수 이렇게 그렸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자, 얘 면적이 누가 봐도 다르고 만나는 점도 얘랑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다른 경우를 우리는 자 이때는 6분의 보정치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자 얘는 6분의 공식이다 보니까 3차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2차 함수와 동일하게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 처음에 공식 외울 때 나중에 있잖아. 막 이거 문제를 풀면서 활용하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막 쓰게 되거든.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쓸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거야. 3차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4차 4제곱을 하지 않고 세제곱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어떤 걸 구할 거냐면 요 넓이를 구할 거야. 요 넓이를 구할 거야. 요 넓이. 그럼 내가 여기를 알파, 자, 베타, 그리고 감마라고 했을 때 요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모양이 좀 2차 함수의 모양과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6분의 공식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공식 그대로 적어볼게. 이 넓이는 자, 6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 A 그대로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B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여기까지는 6분의 공식이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완벽하게 동일한데 여기서 뭘 더해줘야 되냐면 곱하기 뭘 더해줘야 되냐면은 여기서
자, 감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워 보이잖아. 이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여기에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점이 있어. 여기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 거기서부터 이 R까지의 거리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것만 생각해. 여기서부터, 이 감마에서부터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점, 여기에 거리, 요 길이를 한번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요 녀석도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보라색도 내가 한번 구해볼게요. 보라색도 구해보면은 얘도 마찬가지. 자, 6분의 얘는 A의 절대값 일단 붙여주고 일단 자,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여기까지는 맞아. 또 곱하기 여기다가 뭘 곱해주는 거냐면은 여기 가운데 베타와 감마의 가운데 점에서부터 알파까지의 거리 이걸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이걸 곱해준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뒤에 있는 요 녀석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얘랑 얘 가운데 있는 여기까지, 얘랑 얘 가운데 있는 여기까지, 이 끝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의 거리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봐봐. 그래서 얘가 지금 세제곱이기는 하나 얘를 곱해줌으로 해가지고 거의 4제곱 효과가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는 이 사실은 6분의 보정치 공식,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 거의 수능을 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걸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보정치 공식까지는 많이들 안 해. 근데 요즘엔 내가 보기엔 이 정도까지 해야지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문제 풀면서도 여러분들 다 얘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풀면 금방이네. 이런 것들을 금방 느끼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보정치 공식 뒤에 봐봐. 결국은 얘네들 3차 함수 보조선 이런 거 그릴 때 실제로 얘네들, 그러니까 뒤쪽에 문제, 그러니까 10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을 굳이 적분식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어? 분수 계산이 나와가지고 계산하다가 틀리는 경우 많다니까? 그 분수 계산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정적분 속해법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이거 한번 그냥 쭉 보세요. 뒤에 있는 거 봐, 얘들아. 봐야 돼. 여기는 내가 저 예시 같은 것도 실제로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들로 예시 들어놓은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x의 제곱, x의 세제곱, x의 4제곱 요 얘기에서는 이걸 했었어. 여러분들 이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하나 더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면 돼. 어떤 함수가, 자, 우리가 x의 n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냥 자, x의 n제곱이라고 해서 얘를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녀석이라고 한번 봐볼게. 이럴 때 우리가 자, 어느 한 점을 그냥 찍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1, 1이었을 때야. 1, 1이었을 때는 여러분들 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했고, 1, 1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일반적인 그냥 아무 점이나 내가 찍어가지고 걔를 원점과 한번 연결을 쭉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봐봐. 요렇게. 자, 여기를 L이라고 했을 때 얘를 L의 N제곱, L의 N제곱.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둔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부채꼴이 늘어난 느낌이라고 해야 되죠? 부채꼴로 늘어난 거. 여기를 내가 S1이라고 하고, 요 밑에 쪽에 있는 녀석을 내가 S2라고 한번 한다면은, 자, S1과 S2 사이에서는 뭐냐면, N 대 1의 비율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는 했어. 어떻게 얘기했었지? 1차일 때, 1,1일 때, 자, 1,1일 때, 여기 1이고,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야, 그냥 그어야지. 자,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2차 함수, 이렇게 되면은, 몇이야? 얘가 2대 1이라고 그랬지. 2대 1. 그죠? 3차 함수를 이렇게 됐을 때도 3대 1.
4차 함수가 이렇게 돼도 4대 1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게 1,1 요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아무 점이나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요 위쪽하고 요 아래쪽의 비율은 n대 1의 비율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얘가 제곱이다라고 하면은 아무 점이나 찍은 다음에 쭉 내리면 어떻게 돼? 얘가 2대 1이라는 거야. 아무 점이나 찍어도. 자, 이게 바로 비율 관계인데, 야, 이거 생각보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요 상태로만 생각하지 마. 꼭지점이 옮겨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꼭지점이 옮겨져 있는 경우도 정확하게 그게 다 들어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요 공식은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아까 비슷하게 나왔었던 건데, 요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할게. 뭐냐면, 요런 녀석이야. 아까 2차 함수. 2차 함수 문제야. 2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 너무 무거운가? 자, 요런 식으로 만났다. 그리고 이제는 요 점에서의 접선 그릴 거고, 그리고 요 점에서의 접선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쳐자.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우리 요 녀석은, 자, 여기를 내가, 자,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녀석은 우리가 얘를, 자, y는 ax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6분법에 의해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었어. 그지? 그러면 이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고 이 한 점에서 접선을 쭉 그렸을 때 이 만나는 점은 어디냐면은 얘와 얘의 정확히 가운데입니다. 정확히 가운데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x좌표가 결국 뭐가 되냐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x좌표를 갖게 된다. 이런 x좌표를 갖게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요 밑에 넓이 이렇게 요 밑에 넓이 요 밑에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녀석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얘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요것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얘를 지금 요 뾰족하게 생겨있는 요 녀석을 결국에는 자, 봐봐. 요 녀석 있잖아. 요 가운데 있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뚝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뚝 자르면 당연히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쪽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 24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야 봐봐. 문제 분명히 나올 거야. 풀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내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걸 외우고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기는 한데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넓이가 될 테니까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만약에 자, 이렇게 냈을 때 요 넓이가 같으려면 얘가 2대 1, 요 비율을 가져야 된다라고 뭐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경우는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의 절반과 여기의 넓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을 갖는다. 이거는 여러분들 자주 봤으니까 알 거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실제로 뒤에 나와 있는 3차 함수 같은 경우 이건 잘 안 나왔었던 것 같긴 해요. 잘 보기는 힘들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요 넓이랑 자, 이렇게 요 넓이가 같은 경우가 있어. 얘는 몇이냐면은 얘가 3대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이거 봐. 2대 1, 3대 1.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요게 저기 정확하게 변곡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어. 변곡점을 지나가지고 요렇게 되는 경우. 그때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은 경우. 자, 이 변곡점이 지나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지? 변곡점을 지나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같은 경우야.
그지? 그럴 때는 여기가 지금 얘가 1일 때 여기까지가 루트 2가 되네. 이거 잘 나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 잘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자, 이거예요. 오늘 지금 사실 가르쳐 주려고 한 속해법이랑 이 두 곡선 사이 넓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걸 알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가 확실하게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은 이제 이런 속해법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정적분 하세요. 정적분 하셔가지고 분수 계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보는 거 반드시 해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그런 거 쓰지 마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가끔씩 저런 거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정적분 해야 될 거 아니야, 직접적으로 서술형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얘네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다. 알겠죠?